자, 첫 번째 경기. 네, 버미오시티 대 이제 코번트리. 자, 일단 버미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점포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점포다 1명에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양 팀 다 지금 주 득점원이 좀 결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의 좀 타격이 좀 큰 상태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버니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7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와포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여전히 좀 원정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용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기존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3경기 연속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는 중으로 지금 홈에서도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좀 전반적으로 좀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진 현재 좀 범용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스위치 상대로 홈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찰턴 상대로는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1위 경쟁팀이었던 뭐 미드즈브러도 이제 계속해서 좀 삽질을 하면서 이제 미드즈브러와의 승점 차가 뭐 좁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2위로 좀 치고 올라온 입스위치가 이제 바짝 지금 쫓아왔기 때문에 코번트리가 지금 뭐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면은 뭐 코번트리도 이제 1위 자리를 이제 빼앗길 그 좀 위협이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뭐 두 팀 다 지금 주요 득점원이 뭐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팀 모두 이제 한 선수에게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 기회를 좀 고르게 좀 만들 만큼 득점 분포도가 이제 고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만큼 좀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뭐 주요 득점원의 결장에도 좀 불구하고 양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범용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득점력 부분에서도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좀 홈에서의 좀 득점 기대값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범용시티 역시 어느 정도 좀 홈 이점을 좀 살려서 이번 경기에서도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코번트리의 뭐 경기력이 뭐 이전처럼 뭐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뭐 비교적 뭐 버밍엄에 비해서는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엄연히 지금 뭐 버밍엄보다는 뭐 코번트리의 레벨이 한 단계 더 높다고도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좀 코번트리가 뭐 원정이라고 해도 뭐 현재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버밍엄 상대로 이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범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도 좀 좀처럼 이기지 못하면서 제가 홈에서도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차라리 코번트리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코번트리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느 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번트리 프랜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재동 가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재동 가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으디응 티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재동 가스님. 네. 잠시만요. 네, 방금 자료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옥스퍼드. 자, 일단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레스터 시티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이제 이로 인해 연승을 이어가 다시 페이스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극초반에 이제 크게 삽질한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잘 수습하고 있는 그죠 세필드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1승 4패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입스위치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같은 강등권 팀인 노리치 시티한테 이제 추월당하고 말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퀸즈파크 레인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옥스퍼드를 제치고 이제 노리치 시티가 이제 22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비교적 라인을 더 올려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고, 특히 좀 원정에서 측면 수비가 취약한 그런 옥스퍼드다 보니까 측면 전개가 좋은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이제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공에 좀 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속공 위주로 좀 전개할 수는 있지만, 이제 홈과 달리 좀 원정에서는 이제 속공 외에 다른 공격 패턴들은 이제 비교적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게다가 이제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취약점이 이제 수비 전환이 좀 많이 좀 느리기 때문에 세필드 유나이티드의 그런 트랜지션 공격에 이제 되려 좀 대응이 좀 잘 안 돼서 더더욱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옥스퍼드가 이제 속공을 좀 전개한다고 해도 그게 좀 실패된다고 하면은 되려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한테 이제 역습을 좀 허용해서 한 번에 좀 큰 실점 위험이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옥스퍼드의 좀 실점 위험이 좀 커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이 무르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가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만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저조하면서 공수 밸런스도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런 뭐 옥스퍼드 상대로는 홈에서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5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대 낭트.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비교적 좀 낭트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3연승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연승 흐름을 좀 유지한 채 이제 2주간 휴식기를 좀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낭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지금 리그에서는 3연패 중으로 이제 리그에서의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하고, 현재 강등권에 좀 위치 중으로 이제 이번 시즌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뭐 중반기로 좀 이제 접어드는 시점에서 지금 뭐 강등권에 좀 위치할 정도로 이제 이번 시즌 낭트의 좀 행보는 많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성적도 기대 이하의 그런 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마르세유가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나 이제 컷백, 이제 중거리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낭트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공격 전개가 안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르루, 그리고 이제 뭐 에르바기라시,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와 같이 공격의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더더욱 좀 공격 전개가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주축 그런 공격진들도 이제 몇몇 좀 빠졌다 보니까 더더욱 좀 낭트의 공격 전개가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마르세유와의 그런 요요 슈팅 개수에서 차이가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뭐 공격 퀄리티 등 전부 마르세유가 더 좀 좋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마르세유가 뭐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제 한 가지 약간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이제 마르세유가 뭐 한 2주 정도 쉬고 이제 오랜만에 경기를 좀 뛰는 거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좀 다소 좀 떨어질 우려가 있긴 하지만 뭐 그 점을 좀 감안해도 뭐 전체적으로는 뭐 마르세유가 유리한 부분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 점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이거는 마르세유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승 쪽 보는 경기. 네,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언어 기준점은 3.5다 보니까 M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레반테. 자, 일단 양팀 다 현재 주전포워드 2명, 그리고 수비수 2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좀 두 팀 다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과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세비야는 홈에서 오비에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알라베스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연달아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리그에서 3달 동안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리그 꼴찌에 좀 자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뭐 승격팀이긴 한데, 그런 좀 승격팀 치고도 기대 이하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계속되는 좀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새 감독을 좀 새로 좀 선임한 그저 레반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최근엔 카스트로 감독을 좀 새로 선임했고,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카스트로 감독 좀 체제에서의 그런 첫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레반테가 이전에 낭트 감독이었던 그런 카스트로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해 변화를 좀 꾀하긴 했지만, 지금 뭐 카스트로 감독이 이제 이번 시즌 낭트에 있었을 때도 낭트의 성적이 좀 저조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여전히 좀 기대치가 지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좀 레반테 조직력이 많이 무너진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제 아무리 뭐 감독이 좀 바뀌었다고 한들 그런 좀 레반테가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좀 개선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화를 좀 꾀하긴 했지만, 그게 지금 뭐 감독이 교체된 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레반테 전체가 확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기폭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감독 변화가 좀 있다고 해도 뭐 여전히 좀 레반테의 좀 미래는 많이 좀 암울한 상태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레반테 상대로는 뭐 세비야가 홈에서 뭐 주도권을 좀 지면서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레반테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이제 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이제 공격에서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 또한 이제 세비야가 이제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경기고, 그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을 만큼 굉장히 좀 공격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중원뿐만 아니라 뭐 공수 방면 모두 이제 전부 다 좀 세비야가 이제 우위를 좀 점할 만한 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뭐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세비야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세비야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리버풀. 자, 일단 풀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워비, 축구해제, 그리고 패시, 그리고 이제 테테, 세세뇽 등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지만 특히 좀 수비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저 풀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사, 그리고 이제 살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 펠리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면서 이제 경기력에서는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좀 대체로 좀 경기력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성적 또한 좋아진 그런 좀 풀럼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4연승을 거두며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리즈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무승부도 무승부인데 이제 리즈 상대로 홈에서 단 한 골도 못 넣으면서 이제 리버풀이 굉장히 좀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였어요. 그 이제 직접 뭐 리즈전에서는 굉장히 좀 최저점의 그런 좀 공격력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인 그좀 리버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리버풀이 직전 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치면서 저조한 공격력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두 번 연속 공격에서 삽질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 풀럼의 주축 수비수들 좀 대다수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그런 좀 헐거워진 풀럼의 수비를 그래도 리버풀이 좀 곧잘 공략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충분히 좀 이제 리버풀이 이번 경기에서는 뭐 공격에서 좀 두드러진 활약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뭐 리버풀뿐만 아니라 풀럼 역시 최근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특히 좀 속공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원정에서 그런 속공 대처가 잘 안 되는 리버풀 상대로 이제 주로 속공을 좀 통해서 풀럼도 좀 공격에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뭐 리버풀뿐만 아니라 뭐 풀럼 역시 뭐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만한 경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리버풀이 우세한 요소가 더 많고, 그리고 이제 풀럼의 주축 수비수들이 좀 대다수가 좀 결장을 해 이제 풀럼의 실점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아무리 뭐 리버풀이 좀 이긴다고 해도 현재 지금 공격이 좀 물오른 좀 풀럼 상대로 이제 클린스트로 좀 이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버풀의 좀 실점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르아브르 대 앙제. 자,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앙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좀 두 팀 모두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7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많이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좀처럼 이제 이기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경기력은 물론 이제 최근 공수 밸런스도 많이 좀 안정적으로 좀 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양 팀의 그런 좀 최근 흐름이 많이 좀 상반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두 팀의 좀 점유율은 엇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앙제가 중원 싸움에서 더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쥐어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좀 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성적이 많이 좀 안 좋고, 그리고 그런 뭐 성적이 안 좋은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중원에서 지금 밀리는 경우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만큼 현재 좀 르아브르의 좀 중원이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중원이 비교적 더 견고한 앙제 상대로 르아브르가 좀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게다가 뭐 중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극심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의미한 좀 크로스 및 중거리 슛이 많을 만큼 공격이 좀 단조로우면서 이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르아브르가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뭐 공격 퀄리티에 있어서도 뭐 현재 뭐 이제 르아브르보다는 앙제가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공격에서의 기대치도 이제 앙제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앙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앙제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자,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앙제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파리 FC. 자, 파리 더비 이제 매치입니다. 자, 일단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강인 선수 그리고 지금 하키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파리 F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케발 그리고 이제 시몬 그리고 이제 크라소 그리고 이제 리스벨로 그리고 이제 체르기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주축 선수 좀 AND 9936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앤디님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파리 FC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결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파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을 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인터컨티넨탈컵 결승전에서 브라질 리그 강호팀인 플라멩구를 승부차기 끝에 좀 꺾으면서 이제 우승도 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우승까지 좀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파리 FC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컵 경기와는 달리 이제 리그에서는 5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고 이제 이전과 달리 이제 최근 공격에서는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면서 이제 기존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좀 강점이 지금 사라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리그에서의 좀 득점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자연스레 리그 성적 또한 안 좋아지게 된 좀 최근에 좀 파리 FC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뭐 비교적 손쉽게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높은 볼 점유를 좀 바탕으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파리 FC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공격이 좀 침체되었는데 현재 이제 공격이 좀 주축인 이제 케발, 뭐 이제 시몬 그리고 이제 크라스와 같이 그런 좀 선수들이 좀 대거 좀 빠진 걸 고려하면은 더더욱 좀 공격 옵션 공격에서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일 우려가 좀 커 보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파리 F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트랜지션한 공격 및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좀 능한 팀인데 그런 플레이들의 좀 주축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 좀 대다수가 좀 빠졌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공격에서의 강점을 이번 경기에서는 잘 살리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파리 FC의 그런 좀 공격이 많이 좀 침체될 우려가 더 커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뭐 주축 공격진들 다수가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공격 옵션도 많이 제한된 그좀 파리 FC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이번 뭐 파리 더비에서는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이 무난히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파리 생제르맹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네, 1엔드 기준 마인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누비 3.5인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이제 파리 생제르맹 혼자서 이제 뭐 4골 이상을 좀 넣을 가능성도 충분히 뭐 있는 경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 파리 FC가 이번 경기에서 좀 득점을 하기는 저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건 파리 FC가 이제 좀 골을 넣기는 어렵다는 전제 하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제 이마행부터는 이제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소 핸디 기준을 최소 핸디를 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인의 그런 좀 판단하에 좀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네, 피오렌티나 대 이제 크레모네세. 자, 요거는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피오렌티나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피오렌티나 사이드를 좀 보는 경기인데 지금의 뭐 피오렌티나가 솔직히 이긴다고 해도 클린시트로 좀 이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 경기는 이제 피오렌티나의 좀 실점 위험도 어느 정도 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럴 대 이제 스완시티. 네, 요거는 저는 이제 미럴 햄무 왈부 네, 중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 네, 이제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시에다드 대 이제 꼬마. 네,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꼬마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